백신 접종은 아이의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5에서 11세 어린이들은 공공 실내 활동을 위해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2세 이상의 모든 이들도 공공 실내 활동에 참여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백신 기록을 반드시 제시하십시오. 귀하의 자녀와 다른 이들을 보호하세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호랑이의 해 2022년 범상치 않은 한 해, 범상치 않은 미래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식품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식품 가격 지수가 평균 125.7로 전년보다 28.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31.9였던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식품 가격 지수는 세계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식품의 국제 가격을 알려주는 지표로 FAO는 이 같은 식품의 가격 상승이 최근의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식품 가격 지수는 평균 133.7로 전달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고 알렸습니다. FAO는 지난해 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식료품의 가격 지수가 내려갔으며 특히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2월 26일부터 1월 1일 사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전주 수정치 20만 건에서 7천 건 증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뉴욕은 8,922건으로 청구가 증가했으며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3만 6천 건이 증가한 17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스콧 브라운 레이먼드 제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휴일이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절적 조정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신규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평균인 약 21만 5천 건을 여전히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 긴축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CES 개막 첫날, 로봇들이 BTS의 노래에 맞춰 군무를 추고 전후 좌우는 물론 제자리 360도 회전까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운송수단들이 줄지어 선을 보입니다. 이 차량은 이 네 바퀴가 모두 각각의 독립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레고 같은 개념이어서 조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와 형태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디어에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얼굴을 스캔해 어울리는 안경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주문부터 제작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안경점과 인공지능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그때그때 다른 영양제를 조합해주는 제품 등이 줄줄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엄마가 저를 챙겨주듯이 저한테 딱 맞는 영양제를 5초 안에 챙겨줘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행사는 대폭 축소됐지만 코로나 관련 신기술엔 자극제가 됐습니다. 화재 감지기처럼 공기 중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장치에 호흡만으로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는 검사기도 개발됐습니다. So you blow into the device, receive 100% accurate results in 5 seconds. We're also able to detect COVID-19 infection long before any type of nasal swab can detect. CES 측은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당초보다 하루 단축해 내일 행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지난해 아마존이 미국 대표 IT 기업을 일컫는 팡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중 가장 저조한 주식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CNBC에 따르면 2021년 아마존 주식은 2.4%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의 성적은 경쟁 기술 기업에 크게 뒤집니다. 같은 기간 알파벳 주가는 65%, 애플은 34% 올랐습니다. 메타와 넷플릭스는 각각 23%, 1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도 21% 상승을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51% 뛰었습니다. 2021년 아마존이 전년 대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성장률이 둔화한 점이 주가 부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CNBC는 지난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소비자 지출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나이키가 요가복으로 유명한 캐나다 스포츠웨어 업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나이키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룰루레몬이 가정 내 피트니스 제품인 미러홈 짐과 관련 앱을 개발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이키는 소장에서 룰루레몬이 해당 제품의 운동 목표 수준 설정, 운동 내용 기록, 다른 이용자와 비교 기능 등의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룰루레몬은 성명을 통해 해당 특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무효라면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규제 당국이 인터넷 서핑 기록을 담은 쿠키를 사용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에 막대한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6일 구글에 1억 5천만 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 유로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구글 프랑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사용자가 쿠키 사용을 허용하는 것만큼 쉽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키 수집에 동의한다면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몇 차례 클릭을 더 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3개월 안에 관행 수정을 명령했고 그 이후로는 하루에 10만 유로씩 벌금이 추가된다고 경고했습니다.